안녕하세요. 돈생공학마가 돈버는TV 이천희망TV 이천희입니다. 오늘은 대출금리도 공부하면 좀 더 유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대출은 우리에게 생활화 됐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돈이 부족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요. 전세 계약할 때 돈이 부족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하시기도 하고요. 또 급할 때는 신용대출을 받아서 위기 상황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생활화된 대출에 대해서 그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금리를 선택하는 게 나에게 유리한지에 따라서 대출을 현명하게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금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혼합금리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는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대출 기간 동안 변동이 되지 않는 금리를 말하는 거고요. 변동금리는 금리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대출금리도 변동하는 그런 금리를 말합니다. 혼합금리는 3년이나 5년 정도는 고정금리로 가다가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를 적용받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섞여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고정금리의 장점은 금리가 앞으로 올라가더라도 처음에 대출받은 금리로 이자를 내면 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가 장기간 하락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고정금리 대출하고 변동금리 대출의 차이가 많다면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한번 갈아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고요. 대출을 받을 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감안했을 때 현재 고정금리 상품을 변동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지금같이 금리가 하락할 때는 상당히 이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상승하고 또 급격히 상승할 때는 변동금리 대출로 받았을 때는 이자가 빠르게 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기가 변동금리 대출 받았다면 그냥 유지하고 계시는 게 현명합니다. 단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는 시점이 오면 그때는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자유화되어 있어서요, 각 은행의 금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내 주거래 은행이 대출금리를 싸게 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온 많은 분들이 주거래 은행보다 그렇지 않은 은행에서 대출을 더 싸게 받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는요, 주거래 은행 한 곳만 문의하지 마시고 두세 개 또는 세네 개 은행에 금리를 비교한 다음에 대출을 받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대출 기준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일단 은행에 자금 조달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대출이 나갔을 때 예상 손실 비용을 감안하게 됩니다. 즉 대출을 나갔는데 기본적으로 연체율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은행마다 연체를 타다가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비율을 감안해서 손실 비용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더해서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되고요. 여기에 은행마다 고객마다 가상금리를 더하고요.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은행이 요구하는 우대금리 조건을 채웠을 때는 우대금리를 제공해서 금리를 빼주기도 합니다. 가상금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업무 원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법적 비용, 위험풀이 비용, 그 다음에 은행의 마진을 나타내는 목표이익률, 가감조정금리, 기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요, 가상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은행마다 가상금리는 차이가 있고요. 상품마다도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대출을 받으시는 분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도 가상금리 적용을 다르게 합니다. 즉 신용등급이나 대출 기간에 따라서 가상금리도 달라지게 됩니다. 대출 기준금리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픽스고요. 또 하나는 CD금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채 금리가 있습니다. 금융채 금리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무담보 채권의 유통금리를 말합니다.
CD금리는 3개월 CD금리로요. 대표적인 단기 기준 금리입니다. 코픽스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잔액 기준 코픽스, 신잔액 기준 코픽스, 단기 코픽스로 나뉘어집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요. 한 달간 신규로 취급한 수신상품 금액의 가중평균 금리를 말합니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월말 보유하고 있는 수신상품의 잔액을 가중평균한 금리입니다. 올해 7월에 신잔액 코픽스가 나왔기 때문에 잔액 기준 코픽스는 사용하지 않고요. 대출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여전히 잔액 기준 코픽스에 의해서 금리가 변동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잔액 코픽스는요. 내용은 잔액 기준 코픽스와 같고요. 보통 잔액 기준 코픽스는 8개 상품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거기에다가 기타 예수금하고 차입금까지 더해서 가중평균을 냅니다. 단기 코픽스는요. 주간에 신규로 취급하는 수신상품의 잔액을 가중평균한 금리입니다. 코픽스는 자금조달 비용지수인데요. 매월 은행연합회에서 코픽스를 공시를 합니다. 물론 단기 코픽스 같은 경우는 월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공시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의 상품의 잔액을 가중평균해서 코픽스를 정한다고 했는데요. 그 상품은 보통 은행에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RP매도, 전환사채와 후순위채를 제외한 금융채, 그리고 표지어음 매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잔액 코픽스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타 예수금이나 차입금이 들어감으로 해서 잔액 코픽스보다 신잔액 코픽스가 금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어떤 특별한 한 은행이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8개에서 이 정보를 제공합니다. 은행연합회에 들어가서 코픽스 공시를 살펴봤습니다. 신잔액 코픽스가 7월부터 나왔기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 공시된 금리를 정리해 봤습니다. 잔액 기준 코픽스하고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시장의 금리 변동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늦게 금리가 반영이 되는 편이고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시장 금리 변동이 상대적으로 잔액 기준 코픽스하고 신규 잔액 코픽스보다 빠르게 반영이 됩니다.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하고 잔액 기준 코픽스 있을 때는 이렇게 구분을 좀 해드렸습니다. 금리가 하강기에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좀 유리한 편이고 금리 상승기에는 거꾸로 잔액 기준 코픽스가 유리한 편이라고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표에서 보면 7월부터 12월까지 신규 잔액 기준 코픽스하고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를 비교하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잔액 기준 코픽스에 비해서 금리가 훨씬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금리가 계속 하강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하강기에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잔액 기준 코픽스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치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7월부터 신잔액 기준 코픽스가 나오면서 요금을 예금이나 수십출금 예금 같이 금리가 낮은 것들도 적용이 되면서 금리가 낮게 설정이 됐습니다. 아직은 6개월 정도 지표밖에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하고 신잔액 기준 코픽스를 비교해보면 7월 달에는 신잔액 기준 코픽스가 1.68,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78로 신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낮았고요. 이렇게 가다가 9월이 되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52,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1.63으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더 낮았습니다. 이렇게 또 3개월 정도 진행되다가 12월에는 신잔액 기준 코픽스가 또다시 낮아졌습니다. 아마 6개월 정도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시장금리의 변동을 상대적으로 늦게 반영을 하고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시장금리의 변동을 상대적으로 빨리 반영하니까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어떤 기준금리를 선택할지는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1년이나 2년 정도 더 지나면 아까 잔액 기준 코픽스하고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구분하듯이 아마 구분할 수 있는
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표가 발견되면 나중에 제가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국민은행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대출금리에 어떤 부분이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출 상품마다 기준이 되는 금리는 조금씩 다릅니다. 변동금리 대출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기준금리는 금융세 금리하고 코픽스 금리입니다. 일단 대출 기준금리가 정해지고요. 그 다음에 가상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서 최종 소비자 금리가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금리는 기준이 되는 금리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가상금리 역시 기준이 되는 금리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최고 1.2%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우대금리를 받았을 때는 최저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대금리를 하나도 못 받았을 때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최고금리입니다. 우대금리는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은행에 상품에 가입하거나 우대를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받을 수 있는 금리입니다. 이 상품의 경우는 최고 1.2%로 되어 있는데요. 0.9%는 실적 연동형으로 되어 있고요. 0.3%는 영업점장의 재량권에 따라서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점장이 대출 받으시는 분이 친숙한 분이라서 줄 수 있는 금리는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요구하는 상품이나 조건에 부합을 해야지 영업점 우대금리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가상금리는 은행마다 상품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고객의 신용등급이나 대출기간에 따라서도 가상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정금리나 변동금리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느 시점에서 고정금리나 변동금리 상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고정금리 상품을 변동금리 상품으로, 변동금리 상품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의 종류하고 가상금리, 우대금리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대출은 생활의 일부가 됐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이러한 내용을 잘 숙지해서 가능하면 유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